강원도가 2개국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인 가운데 반대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중소도시 학생들을 위해 원어민 영어 수업을 개설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춘천 연인 살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인 28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도내 20대 청년층 인구가 1년 6개월 동안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2개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인데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입니다. 일자리국과 첨단 산업국을 신설하고 평화지역 발전본부는 한시기구에서 자율신설기구로 편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 단위 기구가 2개 늘어나며 산하 과도 8개 늘어납니다. 공무원 수는 122명 늘어난 6,100여 명이 됩니다. 또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수는 왜 늘리냐는 비판이 우선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업무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직 확대 방향을 이해한다고 해도 일자리과로 충분한 부서를 일자리국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과연 그러면 일자리 재단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일자리국이 실질적으로 경제진흥국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부서인데 별도로 분국을 해서 어느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문순 도지사의 조직 운영 방향이 실무부서를 확대하고 지원부서는 축소하는 쪽이지만 의도한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나 축소된 부서의 성과를 면밀히 재분석해야 조직 개편의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지적도 따라 나옵니다. 조직 개편안은 도의회에 제출돼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바뀐 조직으로 강원도가 가동됩니다. 이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4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학교 원어민 영어 교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중소도시 학생들은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만나기가 힘든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어민 영어 수업을 개설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들이 미국인 선생님과 영어 학습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학교도 학원도 아닌 공공도서관. 원어민 교사가 있는 사설 영어 학원이 없다 보니 이 지역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들도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영어센터로 옵니다. 학원처럼 영어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누고 주 4회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강의료는 무료입니다. 안 그래도 되게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영어로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들 부러워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정규 수업이 시작되지만 화천에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은 자체 예산을 들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면서 인구 유입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서 이곳에서 아이를 길러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영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 원주와 태백 등 도내 8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12명에 불과하던 도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2010년 최고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어들어 최근에는 26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2년에 약 30명 정도가 증원된 그러니까 약 300명 정도의 원어민으로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줄어드는 현실 속에 지자체들은 인구 유인 체계 하나로 영어 교육 지원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 후속 보도입니다.
강원도는 민간이 먼저 공장을 짓고 나중에 이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는데 정작 도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언론사 최대 주주가 횡성 이모빌리티 공사를 모두 맡으면서 제기된 특혜 의혹. 강원도는 민간이 임대 공장을 짓고 다 지으면 강원도가 매입하는 방식을 도의회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이미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를 승인한 의원들은 MBC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몰랐죠. 몰랐는데 저 그 방송 보고 알았어요. 저도 지금 아침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상식적이지 않죠. 예산을 통과시킨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무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따진 것이라 예산만 승인해 준 거고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건설위 소속 도의원들은 알고 있었을까? 한 의원은 예산이 다 편성된 뒤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집행부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됐던 지난 4월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다른 의원은 예산의 적법성만 논의하지 입찰 등 사업 진행 방식은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당시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재산 취득 방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원도 담당 국장은 100년 강원 먹거리를 결정하는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을 거꾸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산을 승인받은 뒤에야 사업 방향을 도의회에 통보했다는 건데 강원도가 도의회를 기만한 건지 도의회가 강원도에 동조한 건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된 도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채광이 끝난 금속광산에서 갱내수가 여과 없이 인근 계곡으로 방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드뮴과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갱내수가 무려 2,000톤이나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년 전 문을 닫은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아연 광산입니다. 광산 안에서 나온 갱내수가 계곡 하류로 그대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맑았던 계곡물은 거품을 내며 탁한 빛깔로 바뀌었습니다. 광물질 그러니까 하천으로 넘치고 있었죠. 물 색깔은 어때요? 물 색깔은 완전 그 강미 재색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비온 내내 그 하천으로 흘러서 유입이 된 거죠. 갱 내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정화시설로 보낼 수 있는 이 같은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갱내수가 정화시설로 들어가는 유입관 밸브가 열려 있어야 했지만 사고 당시 조절을 잘못해 밸브가 닫혀버렸고 무려 10시간 동안 2,000톤가량의 오염된 갱내수가 계곡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을 한 겁니다. 갱내수엔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공인기관이 3년 전 하류의 퇴적물을 조사했더니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31배 높은 것도 있었습니다. 강미가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라는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생태계의 먹이사슬 등을 통해서 농축이 돼서 또는 그게 과도하게 되면 인체까지 하지만 관계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얼마 전 속초의 한 병원이 오진과 과잉진료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병원 측이 정당한 의료 행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환자들도 과잉 진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관련 기관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다리 수술을 하고 지난달 병원을 다시 찾은 최모 씨. 최 씨는 다리 이외에도 허리와 목 부분에 통증을 호소했는데 병원으로부터 무조건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MRI 촬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MRI 촬영 등이 있어서 나중에 실비 청구를 했을 때 그걸 다시 보상받기 위해서는 3일 이상 입원을 해라.
3박 4일을 입원을 해 있으면서 3번의 MRI 촬영이 들어왔던 거예요. 지난 6월 딸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황성수 씨도 다리 통증으로 입원을 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은 허리와 목 부분이 병명에 포함돼 퇴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MRI를 찍어야 되고 비급여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은 거를 유도한 거죠. 보험을 이용을 해서 걔네 말대로 보험 사기지. 병원 측은 진단서 작성은 환자 개개인의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원칙에 따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MRI 촬영은 현재 한 달 평균 270회 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검사를 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진료상의 그 MRI를 찍었으면 수술이나 시술이나 어떤 치료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 병원의 규모로 된다 보면 검사는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관이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의 수출 증가세가 10개월 만에 멈췄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의 수출은 1억 8,327만 달러로 지난해 7월에 비해 0.6% 줄었습니다. 4대 수출 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와 합금철의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국가별로는 일본으로의 주류와 채소류 수출 부진으로 14.8%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월간 일본 수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은 7월이 처음입니다. 도내 20대 청년층 인구가 1년 6개월 동안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강원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이 시기 도내 20살에서 29살 전입 전출 인구는 각각 4,480명과 5,938명으로 1,458명이 순유출됐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 순유출이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 산업 기반 유지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실업률로 분석됐으며 올 2분기 도내 15살에서 29살 실업률은 10.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2경춘국도의 성공적 착공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오늘 춘천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제2경춘국도와 춘천시 교통망 확충 과제,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 규모와 파급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고 시민과 전문가,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경춘국도 노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5.18 역사 왜곡 처벌 농성단은 박물관 앞에서 토론회를 주관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5.18 왜곡 폄훼 망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청소 노동자들과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용역 근로계약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하청업체는 교섭을 회피하고 원청인 강원대병원은 침묵과 무시로 일관했다며 병원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파업 출정식에 이어서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에 참여해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춘천 이마트 노브랜드 저지 대책위원회가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춘천시 석사동의 변칙적 방법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며 입점될 경우 중소상인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골목 상권 붕괴가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개점하는 것은 꼼수 출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1인 시위와 집회를 통해 입점을 저지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춘천 연인 살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인 28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A씨도 죄책감에 너무 괴롭다며 사형에 처해달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합니다. 도내 15학급 이하 학교의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에는 이번 학기에 35개 학교에서 모두 180명이 참여합니다. 도교육청은 정치와 법, 심리학 등 학생 요구가 높은 과목을 개설하고 쌍방향 피드백이 가능해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시작한 지난 1학기보다 참여 학생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농산물 품질관리원,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축산물 판매업소 280곳입니다. 강원도는 축산물 등급을 속이거나 유구와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